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지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코, 귀 한자를 쓰게 되면 안, 이, 비, 설, 신이라는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이런 감각적 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 기관이 그 센서의 성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또는 차이가 나는 그런 지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서 왕이 어린 대장금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간맛이 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장금이었던 아이의 대답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 것인데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은 간맛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대장금이라는 그 아이의 감각기관에서는 그 간맛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적 지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의 성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각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현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또는 종교적 수행이 깊으신 분들은 이 고감각적 지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감각적 지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파수에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주파수 범위를 보게 되면 파장의 길이가 약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역은 파장의 길이는 300에서 700 정도의 400에서 700 정도의 700나노미터 정도의 사이만 읽어드릴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외선이나 우리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 라디오파라든지 또는 우리가 전화기 속에 있는 이런 마이크로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청주파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귀에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청주파수는 20에서 20kHz 정도, 20에서 2만 Hz 정도의 그 사이만 알아들고 그 나머지 파장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은 상당히 작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은 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가져있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으로 배우거나 그냥 외운 지식인 거지 어떤 체험도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지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를 인식을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고감각적 지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보다 조금 더 넓은 파장의 영역. 그렇지만 자외선의 아주 높은 파장이라든지 아주 짧은 파장이라든지 적외선의 아주 긴 파장은 이분들도 한계적으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인식하는 걸 고감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들리지 않는 영역이 이 고감각적 지각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수행이 깊은 분이라든지 또는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그 부분이 감각적 지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각적 지각과 고감각적 지각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대장금이었던 그 아이가 감맛을 느끼냐 안 느끼냐에 의해 그 감각기관이 다르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의
성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감각적 지각을 얘기할 때에도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물론 고감각적 지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그냥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대상이 되게 되지만,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표현하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감각적 지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수나 아니면 뭐 이런 영역에서 고감각적 지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당신이 보이는, 그 사람이 보이는 정도를 사실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는 고감각적 지각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도, 어느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동물의 홀이나 사람의 혼과 같은 거를 잘 보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의 수맥이라든지 이런 땅의 지기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감각기관을 갖고 있고 주파수 범위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되며, 또 색깔로서 잘 보는 분이 있고 또 흑백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감각적 지각을, 고감각적 지각을 활용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사람의 수준만큼 하고 있음을, 고감각적 지각이 발달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명심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방식은 초감각적 지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아차릴 때 감각적 지각, 고감각적 지각, 초감각적 지각을 별도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한꺼번에 같이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초감각적 지각은 어떤 지각을 의미하냐면 감각적 지각이나 고감각적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아차리기 전에 알아차림, 또는 알아차리기 전에 지각, 인식,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제가 보통 외부 강의에서 대면 강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청강생 중에 3, 4명을 앞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터와 나쁜 터에 세워놓고 오링 테스트나 완력 테스트 추후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3명, 4명을 같은 자리에서 놓고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같은 결과를, 어떤 좋은 자리에서는 힘이 세고 나쁜 자리에서 힘이 빠지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측정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어떤 기운이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감각적 지각으로서는 그 수맥이라든지 지기가 나쁘고 좋고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힘의 차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감각적 지각이 있다는 것이 아까 어디에게나 누구에게나 우주 어디에나 있다는 기가 있다는 설명이며, 이 초감각적 지각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성령이 함께 한다는 종교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괴유불성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범위 대역에 있는 우리가 혼이라든지 또는 직이라든지 하는 그런 대상들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닌 모든 존재들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어디에나 누구에나 다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측정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테스트 방법이 완력 테스트나 오링 테스트입니다. 이 완력 테스트나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응용 근육역학이라는 Applied Kinesiology라는 학문이 1964년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굿 허시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좋은 음식은, 이로운 음식은 힘이 세게 하고 해로운 음식은 힘이 빠지게 한다는 것을 64년도에 밝혀내게 됩니다. 이 응용근육역학은 실질적으로 체육대학이나 이런 데서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힘이 세지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79년에 와서는 생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힘이 차이가 난다는, 긍정적일 때는 힘이 세고 부정적일 때는 힘이 빠진다는 것을 존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밝히게 됩니다. 80년대에는 오무라 요시아케라는 미국의 임상병리학자인데, 이분이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이때의 국내에 오링 테스트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설영선 선생님이 사상체질에 맞는 물질은 힘이 세고 맞지 않는 음식은 힘이 빠지게 되고 중간 체질의 것들은 나에게 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또는 표정도 웃는 표정을 짓느냐 우는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힘이 세지고 빠지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또 지기가 좋은 자리에서는 힘이 세지고 지기가 나쁜 자리에서는 힘이 빠지는 것도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은융근육역학을 쓰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감각적 지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각적 지각으로 받아들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에도 풍수를 공부하신 적이 없는 분들한테 풍수를 본인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열의 9분들은 풍수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까 3명에서 5명 정도를 테스트했을 때,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를 테스트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풍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역시 모르신다는 질문이 대답이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모르시는데 선 자리에 따라서 힘이 차이가 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게 되면 어리둥절하시죠? 모르는데 내가 힘이 빠지고 모르는데 내가 힘이 세지고 한다는 건 내 몸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놨을 때에도, 몸에 이로운 음식을 놨을 때도 힘이 세진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상태나 근육이나 이런 모든 상태가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힘이 세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음식이 나의 기의 상태라든지 조화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않지만 인식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응용 근육역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 실질적 측정을 할 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mm 또는 1mm 할 때에 이 응용 근육역학을 사용한 방법으로 다우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다우징을 통해서 측정한 방법이 아까 과학적 측정인 보편적 객관성과 제한성을 만족하는 것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얻거나 책을 보고서 지식을 얻거나 한 거에 자신이 아까 말했던 감각적 지각, 고감각적 지각,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서 행해지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었을 때 진짜 진정한 알미 됩니다. 이 체험의 수준에 따라서 알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체험의 정도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알미의 수준이 자기의 존재의 수준만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